목삼동 도시재생대학 제2강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담에는 천연충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이충현 센터장님과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박진갑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이 다들 어려움은 같으시겠지만 도시재생을 하시면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도시재생의 가치는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동체 모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의 주민공동체는 어때야 될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도시재생의 주민공동체는 어때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 다른 결국은 함께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는 좀 더 욕심이나 갈망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 많은 예산 가지고 우리 마을을 더 잘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욕심 많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의 또는 행정부의 그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던 방식, 뭔가 다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뭔가 새롭게 도시 이 마을 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취지가 있을 테니까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민주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몇백억의 예산을 그냥 소진하는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내고 행정과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거버넌스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도시재생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지금 이제 3년째 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정말 주민들의 이런 관계망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를 주민이 다시 마을의 어떤 문제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고 또 그것이 도시재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가지는 가치는 어떤 외형적으로 동네가 또 마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이렇게 환경이 정비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마을 안에서 정주성을 높이고 또 이웃 간의 관계망을 통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또 기존에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또 새롭게 더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재생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이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알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이 정책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하고요.
도시재생,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면, 도시재생의 궁극적 가치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행복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고 싶은 건 살기 좋은 마을, 즐거운 마을, 노인이 행복한 마을, 아이들이 안전한 마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인, 그런 마을 만들어서 궁극적인 게 뭘까? 사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의 결과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추구해 갈 가치는 모두의 행복,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또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도시 재생과 재개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좀 짧게 도시 재생과 재개발에 대한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아까 가치에서 연장해서 한다면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구분하면 누가 행복한 것인가. 도시 재개발이라는 건 집주인들, 가구를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집주인 한 명과 5명, 6명으로 이루어진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재개발 때문에 몸살 앓았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의 집주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수의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거냐, 일부가 행복할 거냐, 이런 차이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물론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평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든 뭐 집을 많이 주택을 공급하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추구해왔던 어떤 방향을 좀 벗어나서 서울이 지금보다도 더 고밀도의 어떤 그런 이제 도시로 뭐 이렇게 뭐 가면 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전에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안적인 그런 방법들로 이제 많은 모색을 하면서 도시 재생도 좀 이제 정착이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갑자기 막 그 뭐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제한 없이 이제 뭐 아무데나 땅만 있으면 그냥 막 올리겠다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게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 상호 부조와 호혜의 어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같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실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이유가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리고 재개발, 게다가 나중에는 정작 토지와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재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와중에 다시 재개발로 돌아가 환원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 주민, 그래서 도시재생 및 마을사업에서 주민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역할이요? 예. 저는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마을 공동체나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형태의 어떤 마을을 지금 우리 도시 서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공적인 그런 관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공적인 관계망에 기반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저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기존에 하고 있던 마을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봉사단체도 많고, 지역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도 있고, 뭐 소모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과 도시재생이나 마을 공동체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실제로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민 모임이 어떤 누군가가 설계해서 또는 기획해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단순 참여자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이제 그것은 좀 시간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실제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또 마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뭐 탐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센터에서 또 제시하는 그런 이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이제 통해서 주민들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 모임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할 때 그냥 우리끼리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또는 우리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데서 시작은 하겠죠. 하지만 그 모임이 이런 방향을 지향을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운영할 때 어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규칙도 만들고, 이런 그런 하나하나의 실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참여,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시 유랑민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동네, 내가 태어난 동네, 내가 자란 동네라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더욱이 이 도심지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라기보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만 쳐다보기만 하고 그랬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우선 참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을을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저희 도시생 책자에 보면 주민의 역할 써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간략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포괄적인 거라 저는 그 역할이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역할이 주민이 그런 관심을 다 가지면 참 좋은데, 구조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살다 보니, 그래서 좀 압축해서 해보면 주민협의체 역할로 좀 구체화 시켜보면 협의체 역할이 그런 걸 것 같아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독려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협의체가 아니라 주민대표야 이게 아니고, 주민협의체 역할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센터나 행정이 받는 건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게시판을 두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의견을 내는 주민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웃, 옆집, 골목 이쪽에서 같은 주민들이 내가 협의체 이거 하는데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야라는 인지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주민협의체가 내가 주민 대표인데 대표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오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 다양한 건 뭐냐면 찬성하는 주민들만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무거나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찬성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라는 건 이 세 개의 의견이 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공론장으로 들어와서 여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될 때가 가장 힘든 경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주민들의 역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 협의체, 그런 주민들의 관심들을 더 많이 모으는 역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더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 및 마을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게다가 뭐 센터장님께서는 저희 목삼동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참 힘들었다라는 말씀도 그 전에 해주셨는데 주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센터장님께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걸 조사를 막 하잖아요. 저희 마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 네. 많은 주민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은 주민들은 본인의 일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면 잘 어렵죠.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가 사실 그거에 대응한 답이죠.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고, 저희도 해보면 한 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사를 해도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래가 아니라 그냥 매번 하는 거다 생각하고 계속 홍보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세상의 누구도 자기의 이해가 담겨 있지 않는데 관심을 둘 리 없다. 자기 이해가 다 있지 않는데 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오죽하면 요새는 이제 다 지났지만 요즘 옛날과 달라진 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눈 오면 제발 자기 집 앞 눈은 씁시다. 이런 게 표가 됐어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고 눈 내리면 다 마을 어귀까지 쓸기 마련인데 지금은 오죽하면 그만큼 자기 개인의 삶 외에는 잘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닿는 게 무엇일까를 좀 더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 당신한테 이 얘기니까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그 주민이 갖는 이해와 요구가 뭘까를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행정이나 센터나 또는 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봐야 그 다음에 관심으로 오고 행동으로 참여하러 오는 거지.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와 요구가 맞닿지 않는데 하시는 분은 선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센터도 좀 더 홍보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 일단 뭐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좀 그런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워낙 각박하잖아요. 삶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성과주의, 결과 중심의 이런 문화가 되게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이해관계하고 딱 맞닿아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좋은 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시니어 세대들. 그분들이 이제 뭐 직능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단체들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줄어가고 있다. 근데 젊은 층들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들이 점점 이제 인원이 규모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지키고 계신 거죠. 뭐 지금 농촌처럼.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마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참여가 힘들까. 근데 이제 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을에서 응원 캠페인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집에만 이렇게 갇혀 계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참여하시고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고마워하시면서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홍보의 어떤 초점이 이게 누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가치가 이런 것이다. 그 가치를 알리는 게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충성 고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단지 잠깐 왔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보람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그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더라. 제가 작년 1년 동안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갑 센터장님은 워낙 이렇게 현장에서 이 공동체 발굴을 해서 많이 뛰어보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사회에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 그게 좀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참여를 더 이렇게 발굴해 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들의 연계가 잘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 같은 중간 조직이 주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꾸 먼저 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센터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뭐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이잖아요. 주민이고 이 주민들의 어떤 참여, 협력을 끌어내는 그 촉진, 지원의 역할이 이제 센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떤 중심을 이제 확실하게 잡고, 그죠? 그래서 주민들보다 너무 이제 앞서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보, 한보 정도는 앞서가면서 이렇게 끌어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센터는 계속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아무리 뭐 그럴듯한 아이디어로 막 생각을 해봐야 주민들 만나보면 그냥 판판이 다 깨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 속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촉진한다. 그 말에 정말 충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마을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센터가 촉진할 거냐, 주도하거나 또는 뭘 정책을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행정해왔던 방식과 좀 다르게 하자고 이런 센터들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촉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또 뭐가 됐건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함께 하면서 그런 이제 같이 하는 어떤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존의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단체나 뭐 기관들 또 행정이 있잖아요. 네. 이들과의 어떤 협업, 그 협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거버넌스 속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존의 방식에 많이 익숙해 있더라고요. 익숙해 있어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사실은 이제 주민들도 그냥 단순 참여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동원되는 느낌, 이것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가 계속 적극적으로 조율해내면서 가야 주민들이 좀 더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신 주민들을 그러니까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저희가 다 똑같이 어쨌든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견이 있더라도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주도하지 말고 촉진해야 한다. 깊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센터가. 그걸 실제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금과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과 안 나눠 먹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났는데 안 만나서 갈등이 커진 거지. 갈등이 나도 만나는 사람하고 안 만나는 사람은 그 갈등의 크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갈등의 질도 다르죠. 너무나 건조해져. 안 만나면 계속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촉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도하지 말고 촉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접촉면을 넓혀서,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던, 또는 의견을 듣던,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센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민 현장에 많이 나와. 얼굴 많이 비쳐. 여기서 관계가 시작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센터 일꾼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면을 넓혀가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거기서 또 관계가 시작된다. 좋은 관계든 아닌 관계든 간에 거기서 시작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목삼동 센터가 많이 저를 비롯한 목삼동 센터가 많이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자. 그리고 주민들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 센터에 해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 대담이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도시재생 및 마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참여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 대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 보면 저희 제가 거창한 적은 모르겠지만 저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3개가 있는데 각자의 특성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장세가 아주 빠른 협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민들끼리 이 사업을 같이 해요. 그 저녁 때 모여서 토론도 같이 하고 주말에는 모여서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긍심이 있냐면 우리는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 있어라는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공감대를 느끼는 것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떨 때는 딸려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저희 이제 일하는 일꾼들, 코디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한쪽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뭐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좀 계속 그러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넘치면 그 정도 제어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주민의 역할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참여 활동이 저희가 뭘 제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마을 일을 오히려 이제 좀 더 확장되니까 주요한 이런 사업에는 우리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뒤져봤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 제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자발적 참여의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발적 참여가 되려면 본인들이 하는 일 자체에 가치를 느껴야 돼요.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일 속에서 동기부여도 받고 가치 증명을 통해서 목적도 생기고 이러니까 계속 인원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공모 사업을 통해서든 뭔가 주민들의 이제 활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그 활동 속에서 어떤 조그만 거라도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기미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마을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었어. 본인들은 그냥 모르고 했는데 그게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홍보 뭐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민 모임들 간의 어떤 연결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킹하는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을 안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뭔가 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센터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더 이제 마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더 가능하다면 이게 모임 간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계층 간에 그런 모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센터가 이런 촉진하고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임들끼리도 이렇게 좀 맺어준다거나 아니면 청년층, 뭐 시니어층 또는 뭐 독거남, 뭐 장애인 뭐 이런 계층별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떨어져서 뭔가 어떤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혼자서만 안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뭔가 제안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두 분 말씀이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센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센터에서는 판을 깔아주고 거기 오신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도시재생이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치로 이 끊임없이 재생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데 내용이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재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목삼동 도시재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저희 주민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목삼동에 바라는 것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목삼동에 충고할 것이 있다라든가 라는 부분 간단하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고라고 하면 그거는 좀 네 그렇고 저희 도시재생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취지나 방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시재생을 통해서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마을 공동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이 두 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삼동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할 때는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 마을 공동체 하나만 있으면 마을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굴러가는 정말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싶은 즐거운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현장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목삼동 도시재생대학 2강 도시재생 주민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한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